자, 그럼 계속해서 중복 순열에 대한 예제, 이번에는 우체통에 편지 넣기 문제를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4통의 편지 A, B, C, D를 서로 다른 3개의 우체통 A, B, C에 넣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해보자 그랬고, 단 편지가 한 통도 들어가지 않는 우체통이 있을 수 있다 그랬는데, 자, 이 문제를요, 지금부터 제가 2가지 방법으로 풀이를 해볼 거예요. 먼저 방법 1번, 앞서서처럼 자리 표시부터 해주고, 기존의 순열 문제 풀 때 우리가 많이 해왔던 방법으로 일단은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방법 2번, 이 바로 다음에 우리가 함수의 개수 구하기라는 내용을 공부할 건데, 자, 그때의 아이디어를 미리 끌어와가지고 같은 문제를 또 다른 방식으로 풀어볼 거예요. 그렇게 이 다음에 이어질 내용하고 연결성도 좀 추구해 볼 건데, 일단은 방법 1번부터 갈게요. 자, 문제 주어진 상황을 다시 한번 보자면, 서로 다른 4통의 편지 A, B, C, D를 이 서로 다른 3개의 우체통에 넣는 방법 몇 가지인지를 지금 세야 되는데, 이 상황을 다른 말로 좀 표현해 보자면, 이 편지들에다가 이 각각의 편지가 들어갈 우체통을 배정해 주는 방법 몇 가지인가, 그걸 세는 거랑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편지 A가 들어갈 우체통 A, 편지 B가 들어갈 우체통 C, 편지 C가 들어갈 우체통 다시 A, 이런 식으로, 자, 각각의 편지에다가 이 편지가 들어갈 우체통을 매칭시키고 배정시켜주는 방법 몇 가지인가, 그걸 세는 거랑 같기 때문에 이 자리를 표시할 때는 편지 개수에 맞춰갖고 자리를 좀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부터 이 편지 A, B, C, D에다가, 자, 이 편지가 들어갈 우체통을 정해준다 생각하고 편지 A부터 생각하자면, 편지 A가 들어갈 우체통 정하는 방법 3가지입니다. 편지 A는 우체통 A, B, C 모두에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까지 경우의 수 3. 그리고 나서 잇따라 편지 B가 들어갈 우체통을 또 생각한다 그러면 편지 B가 들어갈 우체통을 정하는 방법도 3가지예요. 편지 A가 우체통 A에 들어갔다 그래도 편지 B는 또 우체통 A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 단 하고 나서 편지가 한 통도 들어가지 않는 우체통이 있을 수 있다 그랬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는 극단적으로 이 편지들이 하나의 우체통에 다 몰려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체통을 정해줄 때 우체통 A 또는 뭐 우체통 B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체통을 각각의 편지에다가 배정해줄 때 그 우체통이 중복이 허용되는 상황인 거고, 여기 중복 허용이란 말이 따로 나와 있지 않지만, 자, 중복이 허용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편지 A가 우체통 A에 들어간 경우에 대해서 편지 B는 또다시 우체통 A에 들어갈 수도 있고, 자, 아니면은 뭐 우체통 B 또 우체통 C에도 들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이 각각의 경우 3가지 경우에 대해서 뒤이어서 3가지씩이 경우가 따라 나오는 구조가 나오죠. 수형도로 봤을 때. 그러니까 곱하기 3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생각하면은, 자, 편지 A랑 편지 B만 그냥 우체통에 넣는다 생각하면 경우의 수가 9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끝내면 안 되고 편지 C, D도 우체통을 다 배정해줘야 되죠. 편지가 들어갈 우체통을. 그럼 잇따라 생각한다 그러면 편지 C가 들어갈 우체통을 정하는 방법도 또 3가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또 경우가 이렇게 3갈래씩 펼쳐지는 거예요. 이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그러면서 편지 C는 또, 자, 우체통 A에도 들어갈 수 있고 B에도 들어갈 수 있고 또 C에도 들어갈 수 있고 하면서 곱하기 3을 또 하게 되고, 편지 D는요, 자, 뭐 앞에 우체통이 어떻게 배정됐든 상관없이 또다시 우체통 A, B, C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편지 D가, 자, 그런 식으로 이 27가지 경우에 대해서,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가지가 또 3갈래씩 다 펼쳐지는 구조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곱하기 3 또 하게 되면서, 자, 같은 수를 잇따라 3이라는 수를 잇따라 곱하면서 3의 4제곱 81이라고 답이 나오는데, 답을 구해놓고 나니까요, 지금 다시 상황을 보니 결국에는 이 3개의 서로 다른 문자, 그 서로 다른 3개의 문자 중에서 중복 허용 4개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 센 거랑 같네요. 그러니 우리가 구한 경우의 수는 기호로 표현하자면 3파이 4입니다. 굳이 문제 풀 때, 자, 문제 보고 나서 이 기호를 통해 식 작성하고 답을 구하려 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의 상황이 결국에는 3파이 4를 계산한 거예요.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중복 허용 4개 골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 그리고 자, 답이 어떻게 나왔냐? 또 앞에 거에 뒤에 거 제곱 3의 4제곱 하는 식으로 답이 나왔죠.
앞에서 왔던 그 패턴으로. 자, 무튼 이렇게 공부했던 기호를 사용해서 상황을 다시 한번 표현도 해봤고, 요까지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나서 방법 2번도 얘기해 볼게요. 지금 이 주어진 상황을 편지란 집합에 이렇게 4개의 원소가 속해 있고, 또 우체통이라는 집합에 이렇게 3개의 원소가 속해 있다 보고, 자, 두 집합 사이에서 대응을 형성하는데, 이 집합에서 이 집합으로의 함수를 몇 가지 방식으로 만들 수 있나, 그걸 생각하는 거랑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자, 요렇게 집합 2개가 있다 지금 보는 거예요. 그 집합 원소가 이렇게 속해 있고, 그 상황에서 여기서 생각했던 과정을 똑같이 여기서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결국엔 편지 A, B, C, D에다가 이 편지들이 들어갈 우체통을 각각 하나씩 할당해주면 되는 상황에서 편지 A가 들어갈 우체통 정해주는 방법 3가지였잖아요. 그 3가지 경우 중에 하나의 경우를 예로 이렇게 표시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잇따라 편지 B가 들어갈 우체통을 정하는 방법도 3가지였죠. 자, 그러면 요까지 생각했을 때 경우의 수가 9인데 그 9가지 경우 중에 하나의 경우를 이렇게 예를 들어 표시해 놓겠습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알죠? 편지 AB가 우체통에 들어가는 방법 총 9가지인데, 자, 그 9가지 경우 중에 하나의 경우를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잇따라 편지 C가 또 들어갈 우체통 정해주는 방법이 3가지인데, 자, 또 그 중에 하나의 경우를 이렇게 표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편지 D마저, 자, 이 편지가 들어갈 우체통 정해주는 방법이 잇따라 3가지 있으니 그 중에 하나의 경우를 또 표시해 놓고, 그리고 답을 계산하자면 쭈루루 곱해서 81이라는 여기서랑 같은 답이 나오는데, 답을 구하고 나서 그림을 보니까요, 두 집합 사이에서 함수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방금 이쪽 집합의 각 원소가 하나도 빠짐없이 이쪽 집합의 원소로 화살을 하나씩 날리는 방법 몇 가지 있나 생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자, 이 주어진 상황을 두 집합 사이에서 이 집합에서 이 집합으로의 함수를 만드는데 그 방법이 몇 가지 있나, 81가지 있다, 이렇게 상황을 인식하고 답을 내줄 수도 있다는 거. 자, 풀이를 해보니까 방법 1번이 뭔가 더 익숙하고, 이 서로 다른 몇 개 중에 중복 허용하더라도 어쨌든 그 결국엔 몇 개 골라 줄 세우는 거기 때문에, 아, 순열에 대한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더 익숙합니다 라고 생각 들 수 있어요. 근데 방법 2번 굳이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이 중복 순열 파트에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기본 예제들 있죠. 그런 기본 예제들은 대부분이 그대로 그 문제가 함수의 개수 구하는 문제로 연결이 되고 귀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 2번을 좀 강조해 본 겁니다. 자, 중복 순열에 대한 문제를 함수의 개수 구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답을 낼 수 있다는 것까지, 이 무슨 말인지 잘 한번 정리해 주시고, 여기까지 잘 이해하고 있다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시다.